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안도의 말씀도 드리고요, 희망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래전부터 또 말씀드려왔죠. 저는 100%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일단 헌법에 유린된 그런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파면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용돼야 된다, 파면돼야 된다고 하는 재판관도 있더라고요. 그자가 바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나머지 또 두 명은 우리 조한장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님이 두 분이 각하를 하셨고요. 나머지 5분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저쪽에 좌쪽에 있는 분들도 기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만한 혐의가 적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이렇게 김형도 재판관 5명은 바로 이제 기각을 손을 들었고요. 2명 정영식 재판관과 그렇습니까? 이 조한장 재판관 2분은 바로 각하를 하셨고, 그죠?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참 그죠? 지독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7대1로 해서 일단 기각이든 각하든 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7부 능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대통령님의 어떤 선거의 예고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을 우리는 겪었다, 또 이렇게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7부 능선이 넘어서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돌아오시고 10월 26일 뭡니까? 이재명 재판이 만약 이제 유죄 판결 나오면은 더욱더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꼭 근자로 들어올 날을 지금 시간이 타고 있다. 저거는 이제 어제 보니까 진달래는 많이 피고요. 이제는 뭐 두릅이 막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두릅이 시장에 나올 쯤이면 대통령님은 돌아오신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빨리 국무총리가 들어와야만이 회의적인 대외적인 지금 우리 국가 신용도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또 처리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으리라 봅니다. 특히 지금 산정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불에 대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거 김형도 재판관이 설명했는데요.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보다는 지위가 약하다. 대통령보다는 지위를 똑같이 부여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해결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에서 의결 종족수는 200인 이상이 아니고 150명 이상이면은 어떤 단핵 소추가 된다는 취지의 어떤 판결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재판관 자기들 입장을 손을 들었는 거고요. 또 한쪽은 국무총리의 손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의결 종족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좀 애매한 문제가 있었는데 대통령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이런 취지가 아마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리라도 돌아오셔야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정이라든가 대외 신용도가 있고요. 국민의 또 안정성도 있죠. 국민의 또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지금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다르죠. 기재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거하고 국무총리가 하는 거하고는 아무리 또 이렇게도 조금의 무게 중심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업전에도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국무총리는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를 예언했었죠. 그리고 또 예언한 게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국무총리께서 아마 이제는 마지막 소임을 다 하고 올해는 아마 음력 4, 5, 6월 중에 아마 바뀌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덕 총리는 두 분의 총리를 겪으면서 아마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뚜껑이 난리치고 이럴 때는 마지못해 기재도 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총리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항상 중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의 편도 들어줘야 되고 또 대통령실 편도 들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대통령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정당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늘 중간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뚝심 있게 잘해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좀 전라도 출신이고 또 그쪽에서 뭡니까 공부를 하셨고 또 옛날에 그쪽에 문재인 또 국무총리 다셨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불안한 심리를 보는 분도 많았지만 이분의 어떤 정치 철학은 그래도 아주 굳은 심리, 그죠? 굳은 신념이 있고 입이 무거운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뭐 이렇게 불안한 심리도 있었지만 말끔히 씻어주는 그런 오늘 말씀, 오늘도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지금 일이 너무 산더미처럼 많은, 그죠? 이런 해외적인 문제, 또 국내적인 문제, 정치 현안 이런 거, 그리고 이제는 좌와 우를 따지지 말고 위로 가야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와닿습니다. 너무 좌우로 문재인 때부터 너무 편가르게 해놨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그죠? 편가를 해놔서 그때부터 너무 좌우 대립이 이렇게 심해졌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해서 물론 자기 임기 때는 재미를 봤지만 결국은 국민을 편가르게 해놔서 이렇게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다 국민이고 경찰도 국민이죠. 검찰도 국민, 군인도 국민인데 너무 갈라치기를 해놔서 군대 속에도 좌우가 있고 검찰에도 좌우가 있고 경찰에도 좌우가 있고 법관도 좌우가 있고 요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카르텔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좌우가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관 속에도 좌우가 있으면 안 되고 군대에서도 좌우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공수처에도 좌우가 있으면 안 되고 검찰에도 좌우가 있으면 안 되죠. 경찰에도 좌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는 좌우가 있으면 국민이 불안하고 국민이 기댈 데가 없어지죠. 국민은 누구나 앞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앞에도 평등해야 되고 공수처 앞에도 평등해야 되고 경찰 앞에도 평등해야 되는데 너무 좌우가 편향돼. 그리고 또 뭡니까? 법은 또 지금 좌우를 우리가 너무나 이번에 봐왔지 않습니까? 이순영이 신한미 그렇지 않습니까? 차은경이 여기서 좌편향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이번에 그래도 뭡니까 김성훈 경호처장님은 그래도 네 번째 그죠 영장 기각을 한 분은 그래도 우리법 소속이고 그런 분도 거기에 뭐 다 우리법 소속만 있는 건 아니고 양심 있는 법관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취소로 받아낸 서부지방법원에도 양심 있는 법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발견을 했죠. 서부지방법원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고 지금까지 정말 다 도둑놈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 법관이 있어서 이번에 그 김성훈 경호차장님이 결국적으로 영장 기각이 됐죠. 네 번째 올렸는 겁니다. 네 번 영장 청구를 올렸는데 이 지독한 자들이 네 번째 기각을 당했는 겁니다. 거기 이제 본부장은 두 번째 기각을 당했는 거고요. 이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벨기에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네 번째 영장 청구를 하는 이런 자들은 정말 그 감옥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도 같은 국가에서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나라의 녹을 먹는데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경호했는 경호실은 뭡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대통령을 경호했다 해서 네 번까지 영장 청구를 하는 이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자들도 대통령이 건자로 들으시면 저 한직에 보내든가 어쨌든 뺑뺑이 돌리든가 어떤 식으로 자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박세현이 우정수가 했는 얘기죠. 우정수가 올려서 박세현이가 네 번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 명분을 또 이렇게 찾기 위해서 아니면 대통령을 직접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니까 대통령의 흠기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 듯한, 그래서 대통령 옆에 충신을 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봐왔죠. 직접 그 대상자를 못 치고 오른팔 왼팔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김성훈 차장님이 결국 죄진 것도 없는데 대통령 잘 지켰다는 이유로 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이런 자들 정말 그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래도 그 경호차장님은 내가 경호 대상자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고 또 경호 대상자를 경호하다가 죽어도 내 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정말 국민적 환호를 받고 국민의 우상으로 떠오르고 국민의 또 우리 보수우파의 충신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것도 한 분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 그 구치소에서도 손편지를 써서 국민을 위로하고 또 계몽을 시키고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딸이 그 한남도
관저 앞에서 포도 과자를 나르고 커피를 나르면서 용기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건강을 보살펴라고 하는, 그래서 충신 밑에는 충신의 딸이 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팥 심은 데 팥 나고 뭐 그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옛말이 틀리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어머니 대통령이 우리가 뭔가 12.3 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많죠. 정성집에 정성이 죽으면 손님이 없고요. 정성집에 만약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다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니까 뭡니까? 이재명이 바로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다 말고삐를 돌려서 공수처도 말고삐를 돌리고 검찰도 말고삐를 돌리고 저 뭡니까? 그 군대에서도 말고삐를 돌리고 검찰, 경찰, 군대, 법관 우리가 저 얼마나 마음이 봤습니까? 실제로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현직 대통령을 그 여자 판사, 부장 판사 한 명이 15자로 증거 인멸에 우려가 돼서 영장 보내고 구치소로 보내고, 거기서 오동훈이가 3,000명을 데리고 경호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쳐들어가고, 그것도 지키고 있던 군대는 피해버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봐왔는 거죠. 시대적인 이자들이 역적이죠. 바로 그죠. 이자들이 바로 내란 선동, 내란죄죠. 이자들이 그 격으로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통치하에서 대통령 권한 속에 있는 계엄을 했다 해서 내란죄가 그런 전 세계에 이런 얘기가 없죠. 또 현지 대통령을 그지 않습니까? 15자로 그냥 구치소로 그죠? 감옥소에 넣었죠. 그래서 야당 대표는 뭡니까? 15자로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해서 유창훈입니까? 그자가 풀어줬지 않습니까? 현지 대통령은 가다버리고 야당 대표는 풀어주고, 이런 희대의 어떤 희대의 이런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 희대의 사기극이죠. 완전히 이런 일을 우리가 목도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좌편향이나 우로 갈라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일 때부터 이 악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크게 뭡니까?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네들은 늘 갈래치기를 해서 좌쪽 한쪽만 보고 갖는 거죠. 몸빵만 있으면 되고 갭달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취지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 우파도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 앞으로는 단단한 그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모든 공무원들이 세계에서 지금 그죠 위계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총리가 오늘 뭡니까? 기각의 어떤 결정을 받으면서 5명의 또 기각의 재판관들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하를 주장한 정일기 재판관, 그저 조한창 재판관 2분 또 감사하고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김형도 5명의 기각한 재판관님도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했지만 그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은 힘이 그자는 워낙 빨간색이니 좌측은 빨간색이니까요. 어차피 빨간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자는 바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7대1로 있자는 기각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우리 대통령의 선거에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팔봉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이 소식을 국민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